벼락 공부? 아니 그렇게 해야죠. 자꾸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기억에 오래 남고. 자, 이번에 이제 확인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내용이 좀 많은 편인데 교재는 245페이지부터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양식 자체가 4가지가 있어요. 확인 설명서 1번, 2번, 3번, 4번 서식이 4가지인데 그 4가지가 이제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자, 주거용 건축물일 때가 1번 빌라나 아파트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가 2번 양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토지일 때 3번 써주고요. 4번은 중개 대상 물건 중에서 요거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것들은 4번 서식. 그러니까 4번 서식을 써줄 일은 거의 없겠죠. 4번은 3번은 그래도 또 이제 써주는 사람이 있겠죠. 외곽 쪽에서 토지 하시는 분들은 3번 써주겠고 주로 1번 써주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거고 비주거용 건물 요건 상가나 이런 건데 공장 이런 건데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제일 많지. 그 다음에 토지는 좀 더 적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재 항목 자체가 주거용 건축물일 때가 제일 많아요. 13가지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오피스텔 중개했을 때는 몇 번 써줄까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몇 번? 1번. 무조건 2번. 대장상의 용도 가지고 써주라고 하는 게 유권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그러면 2번 써주는 거예요. 상가도 2번, 공장도 2번 이렇게. 기재 항목이 여기보다는 여기 좀 줄어들어요. 2번은 적을 게 좀 적고 토지는 더 적고 입광공은 더 적어요. 가면 갈수록 줄어요. 여러분 성적 이렇게 줄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적 줄면 안 되고 가면 갈수록 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참 힘든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기들 깨우는데 아이고 안 일어나려고 그러고 또 아침마다 엄마하고 싸우니까 일어나라 못 일어난다 이렇게. 자, 참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자, 그러면 이제 1번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식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246페이지부터 딱 보세요. 칠판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될 텐데 보면 대상 기본 확인 사항이 먼저 나와요. 기본 확인 사항. 그러니까 크게 보면 주거용 건축물도 보면 기본 확인 사항 칸이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게 있고 세부 확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중개 보수 등 이렇게 세 칸이에요. 세 칸.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양식이 이렇게 세 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칸. 그 중에 뭐 보는 거예요? 기본 확인 사항 먼저 첫 번째 거. 요게 이제 8개예요. 기본 확인 사항이 1번부터 8번까지 8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상 물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 표자를 따서 암기할까요? 여기는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거. 땅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용 면적 나왔죠. 대지 지분, 그 다음에 준공연도. 준공연도도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들입니다. 언제 지어졌냐 이거지. 여기 용도는 별표로 하셔야 돼.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되 여기 보면 용도 별표. 이건 어디에 나온 용도를 적느냐? 대장에 나온 용도.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공동주택 이렇게 나오겠죠? 공동주택 가로 열고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라고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실제 용도는요? 아파트지 뭐예요. 공동주택으로 쓰고 있다. 실제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용도는 2개를 다 적어주는데 왜 별표했느냐? 용도 지역하고 달라요. 용도 지역은 공법 시간에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용도지역 있죠. 대상 물건 표시단에는 용도지역을 적습니까? 건축물의 용도를 적습니까? 용도. 오후에 시험 문제 내놨네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용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은 여기 적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방향 별표. 방향을 적는다고요. 방향. 그죠? 대상 물건 표시란에 방향을 적습니다. 적을 때는 남향이다 이런 걸 적는데 북향이다 동남향이다 뭐 이렇게 적는데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기준.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작성 방법 중에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첫 줄 끝에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거용 건축물이죠. 주택이죠. 그러면 기준이 뭐라고요? 주실 아니면 뭐 거실 이렇게 되겠죠. 주실, 거실 같은 이런 데가 기준이다 이렇게. 주실 기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주된 여기 그 밖에 건축물은 그랬으면 이거 우리가 지금 주거용 건축물을 보고 있죠 지금. 그러면 그 밖에 건축물이라 그런 것은 대부분 뭐요? 비주거용이에요.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가 기준이죠? 주된 출입구 기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된 출입구 기준 이렇게. 주된 출입구 기준. 출제 영순입니다. 기준이. 자,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실게요. 이번에 별표 칠 것은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거 나왔죠? 내진자 들어간 게 세 번째 별표. 내진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대상물건 표시란에 적는 거. 내진 이렇게 나오면 대상물건 표시란. 됐고요. 자, 내진 능력이 여기다 적는다고 하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되게 많이 내놨어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네 번째가 위반 건축물 여부입니다. 제일 마지막 거 네 번째가 위반 건축물이냐 아니냐. 위반 건축물 내용이 뭐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빌라였어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는 여기다 체크.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적으셔야 돼. 내용 적으실 때는 무단 증축이다. 무단 증축이라 적으시고 베란다 확장 이렇게 적으시면 돼. 베란다 확장한 거 있잖아. 앞쪽으로 쭉 샷이 이렇게 만들어서 확장시킨 거 있죠? 그게 이제 무단 증축이에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보고 해. 그러면 여기 위반 건축물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적혀 있어요, 이건? 앞에 어디? 등기부에 나와요? 대장에 나와요? 대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위반 건축물은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예요. 대장에 나온 거. 예. 등기부 그러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등기부 보고 적어요? 대장 보고 적어요? 땡땡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 거다. 여기 있는 내용들 가만히 보시면.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용도도 뭘 보고 적어요? 대장상의 용도. 면적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준공연도도 대장에 나와 있는 준공연도 1999년 7월 3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하나 끝냈어요, 겨우. 자, 두 번째 권리관계 갑니다. 두 번째 거 다시 열어보고 권리관계 2번. 권리관계란에 적는 거 3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3개. 동그라미 쳐보면서 등기부 기재사항. 등기부에 적혀있는 거. 등기부 기재사항 동그라미. 그죠? 등기부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갑구나 을구에 나오는 거 적어주는 거야. 을구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을구에 나오는 것 중에. 근저당이죠? 근저당. 근저당이 10억이다. 그러면 빚이 얼마 있다는 얘기야? 누가 빚이 10억 있다는 얘기예요? 10억이 잡혀 있다는 거지. 실제 빚은 얼마인지 몰라요. 하여간 근저당 10억. 근이 있잖아요. 근. 최고 금액 들어보셨죠? 채권 최고액. 자, 밑에 가보시면 2번 권리관계 밑에 제일 끝줄에 근저당의 경우는 뭘 적어줍니까? 실제 채무액을 적어줍니까? 채권 최고 금액을 적습니다. 제일 끝줄 채권 뭐요? 최고액을 적는다고 적혀있고 밑줄 그어져 있죠 저거? 그거예요 그거. 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앞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동그라미. 민간임대 등록 여부 동그라미.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안 돼 있을 때는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거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렇게. 그러면 임대 의무기한은 몇 년으로 남아요? 8년. 장기는 8년이죠 지금. 네. 임대 개시는 뭐 2016년 7월 3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시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죠. 갱신 요건 행사 여부. 요거 이번에 생긴 거죠. 응? 그래서 확인 서류 첨부면 여기다 확인 이렇게. 확인 못했으면 여기다 체크.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권리관계란을 적을 때 권리관계란을 적을 거 세 가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등기부 기재사항. 또 뭐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 하나 더 있어요. 갱신 요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권리관계란에 하나, 둘, 세 개를 적어요. 여기 새로 생긴 거.
기본적으로 권리관계란은 뭘 보고 적겠어요, 여러분? 등기부 보고 적겠죠, 등기부. 아까 대상물건 표시란, 이건 권자를 따서 암기하고, 대상물건 표시란은 뭘 보고 적겠다? 표시란은 대장, 표시란은 대장. 여기 권리관계란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등기부. 근데 등기부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죠. 사실은.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이제 앞으로 확인될 수 있어요. 왜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등기부에 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인되겠지만 아직까지는 100% 확인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하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세부적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면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좀 복잡하죠? 3번만 넘어가면 뭐냐면 술술술술. 3번이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3번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건 여러분 이용표 선생님이 가르치는 공법 시간에 많이 나오는 정보들이에요. 공법상 뭐예요? 규제. 공법상 규제.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요거 여러분 교재는 247페이지죠. 거기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 공법상 길지만 여러분들은 공법상 규제라고 줄여서 얘기하자고요. 길지만 공법상 규제다. 그죠? 그랬을 때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을 적어준다고요. 여기는 용도 지역을 적죠. 용도 아니죠. 용도는 어디 적어요? 용도가 공동주택이다, 근생이다 이런 거 어디 적어요? 아까 표시. 여기 지금 공법상 규제사항은 용도를 적는 게 아니고, 공법 시간에 같이 배우시지만 용도를 적는 게 아니고 뭘 배워요? 뭘 적어요? 참. 용도 지역. 주거지역이다. 요거. 일반 주거지역이다. 뭐 이렇게. 용도 지구도 적고요. 용도 구역도 적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린벨트 이런 거 적는 거죠. 시가와 조정 구역입니다. 이런 거 적죠. 미관 지구예요. 방화 지구에 이런 거 적죠. 요거. 뭘 보고 적을까요, 이건? 뭘 보고 적으시겠다? 아예 적어버리세요. 아이고, 적어버리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띄어서 그걸 보고 여기다 적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걸 물어봅니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은 뭘 보고 적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자, 요건 뭐 기본이고. 자, 중요한 거 맞습니다.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 맞죠? 별표.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 맞죠? 별표.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 별표. 건폐율이 몇 프로 나올 수 있겠냐? 건폐율이 60%다. 용적률이 240%다. 이렇게 적어준다고요. 자, 근데 요 건폐율의 상한과 용적률의 상한 뭘 보고 적을까요? 그쵸, 요거 중요하죠? 잘 나오죠?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 시군조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도 아니에요. 자, 뭘 보고 적는다고요? 시군조례다. 도조례 그래도 안 됩니다. 시군조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여기서도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신고구역이라고 나오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고구역. 이것은 여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네 이렇게. 아니면 체크하라는 것이 해당 여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가는지 뭘로 조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뗍니다. 그럼 나와요. 자, 여기 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은평구도 한번 투기지역인가? 투기과열지구인가요? 어디? 어디? 둘 중에. 은평구는 어디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아니, 모르고, 지금 여러분 사시는 지역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다 투기지역이요? 아니, 서울 지역이 투기과열이 있고 투기지역이 있고 그러지. 여기 같은데 투기과열지구? 아니에요? 투기죠?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그런데 이거 뭘 보고 오늘 가서 꼭 알아보세요. 제 생각은 이거야. 투기과열지구. 그런데 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여부 요거는 뭘 가지고 조사해요? 요거 아니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안 나오고 부동산 그치 종합 공부 시스템 여러분 공부라는 글자만 나오기만 해도 경기가 나죠? 공부 시스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공적 장부란 뜻이에요. 공부가. 스터디 아니고 공부 시스템. 공적 장부 시스템 이렇게. 요거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있네요. 마지막 이거 뭐냐면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 뭐 도로나 공원 같은 거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거 있죠. 요런 건 뭘 보고 적을까요? 요거. 계획자 들어가죠.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이건 뭘 보고 적을까요? 뭘 보는 게 없죠. 개공이 직접 관청에 가서 물어보죠. 자, 요 번지수 불러주면서 여기 혹시 도로 날 계획이 있나요? 혹시 여기 공원 잡힌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뭐 잡힌 게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잡혀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잡혀 있나요? 요 번지수는 어떤 게 지어질 계획인가요?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네, 그런 걸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개공이 직접 확인한다고 아셔야 됩니다. 요걸 물어봐요. 요걸 물어보고, 요것은 이걸 물어보고, 얘는 이걸 물어보고, 얘는 이걸 물어보고,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것을 밑에 작성 방법에서 잔뜩 써놨죠. 밑에 써놓은 걸 위에서 다시 한번 위에서 그냥 이렇게 체크하면서 확인해 본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거, 이러한 공법상 규제상은 임대차를 소개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까? 제일 끝줄, 임대차라고 한다면 기재를 뭐예요?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 정도라면 안 적어줘도 법 위반이 아니다가 중요하죠.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거, 거기 형광펜 칠하셔야 제일 끝줄. 247페이지 제일 끝에 줄이죠. 예,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제 손에다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괜히 손에다가 여기까지만 했어요. 제일 끝에 끝줄 형광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입지 조건. 예? 아, 날씨 되게 덥네요. 안 더워요? 덥죠? 아침에 어디 그 뉴스 들어보니까 캐나다가 49도래요. 49도. 캐나다 그러면 약간 좀 우리보다 좀 위에 있는 나라 아닌가요? 이거 뭐라고 위도라고 그러나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평상시 한 20도밖에 안 되던 그런 곳인데 30도가 올라서 49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이 지구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차피 우리 살 때까지는 별 문제 없겠지만 우리 제 후손들이 살려고 그러면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우리도 좀 잘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여기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도가 올라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이제 일정 시기에만 다시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건 예사로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가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끝났어요. 이제 입지 조건 가시면 자 볼게요. 5개를 적습니다. 입지 조건에다가 자 도로 적습니다. 몇 메타 도로에 접해 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지하철 노선, 몇 분 거리 이런 거 적습니다. 대중교통. 그 다음에 뭘 적어요?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 전용 주차 시설인지 적습니다. 주차장 별표하셔야 돼요. 주인공. 그 다음에 뭘 적어요? 교육시설. 자, 무슨 초등학교, 몇 분 거리 이런 거 적습니다. 교육시설. 마지막이 뭐예요? 판매 및 의료시설. 백화점에서 몇 분 거리 이런 거 이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료시설까지도 여기 은평 뉴타운 앞쪽에 있는 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성모병원이군요. 좋은 병원이 있네요. 저희 동네는 중앙대병원이 있어요. 중앙대병원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중앙대병원보다 성모병원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느낌은? 또 괜찮아요? 아닌 것 같은데. 성모병원이 카톨릭 아니에요? 카톨릭 거기 의대가 더 점수가 좋지 않아요? 비슷해요? 하여간 그래요. 여의도 성모병원도 있고. 왜냐면 저는 옛날에 카톨릭 의대 교수한테 수술을 받아봤거든요. 그냥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못하는 수술인데 했어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제 제가 간 그 병원은 조그만 병원인데 거기 의사가 수술을 못하는, 조그만 있다고 해서 진짜 조그만 건 아닌데 의사가 수술을 못하는, 그 수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은사님을 모시고 왔어.
가톨릭 의대에서. 그래가지고 수술했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막. 그러니까 그 외과 의사가 다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옆에서 많이 구경했고 자기도 봤대. 근데 자기는 못하는데. 그래서 그 자기 은사진이 몸이 좋아서 했는데 거기 이제 가톨릭 의대 교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운이 좋은 거죠, 저가.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종합의료시설 여기 보면 입지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가지 기억하셔야 돼. 도, 대, 차, 주차장요, 주차장 별표, 교, 판, 그죠? 교육시설하고 뭐요? 판매 및 의료시설까지 요건 입지 조건에 들어간 거 암기해 버리셔야 돼. 도, 대, 차, 교판 이렇게. 자, 밑에 가시면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작성 방법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공이 직접 확인해 가지고 적어주죠? 직접 조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이거 지금 하는 내용들이 다 하나씩 다 시험에 나와요. 어디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다 나와, 다. 자, 관리에 관한 사항 내에 적는 게 뭔지 알아두셔야 돼. 뭐예요? 하나가 경비실, 또 하나가 관리 주체야. 관리 주체. 그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 주차장 있나요, 없나요? 주차장 없어요. 없어요. 주차장 어디 나오는 거죠? 아까 입지 조건에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는 경비실을 가고 관리 주체. 자체 관리냐, 위탁 관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빌라는 경비실이 없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체 관리 이렇게 되겠죠. 빌라라고 하면 자체 관리 아닌가요? 총무님 있잖아, 총무님, 반장님 이렇게.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경우 많겠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이렇게 하겠죠.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경비실 관리주체 이거요. 관리 관한 사항이에요. 자, 비선호시설에 적는 거 3개. 혐오시설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구나. 비선호시설 적어주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있다고 해놓고. 자, 장례식장. 혐오시설이다. 장례식장이다. 이렇게. 장례식장 번호 보니까 뭐 이런 번호 있더라고. 4444 4444에 4444 끝내주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좀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 그죠? 이렇게까지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교회 찬송가 불러줘요. 찬송가 시끄럽게. 자, 이건 뺄게요. 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LPG 충전소 이렇게 돼있어. 교도소도 있죠. 교도소도 혐오시설에 들어갑니다. 옆에 교도소 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 영안실도 있고. 장례식장이 영안실인가요? 같은 말인가? 조금 뭐 다른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교도소 이런 거 다. 자, 1km 이내에 있는 혐오시설 적어주는 겁니다. 1km 이내에.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예정금액. 우리 지난주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토지거래가 제도할 때 허가 신청서에다가 예정금액 적는다고 그랬죠? 요 확인 설명서에 적는 것도 뭐예요? 예정금액이죠? 그래서 예정금액 뭐 9억 2천 이렇게. 공시가 적어줍니다. 제곱미터당 얼마? 제곱미터당 뭐 1,800만 원. 공시지가 이렇게. 공시가격, 건물의 공시가격도 적어주고. 자, 예정금액 등 칸에 적는 거 3개. 이거 시험 문제 낸 게 갑자기 기억나네. 예정금액 등 칸에 적는 거 3가지요. 예정금액만 적는 게 아니에요. 공시지가 뭐예요? 지가. 그 다음에 공시가격도 적죠. 3가지입니다. 3가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8번째가 뭐예요? 세금 적어주죠.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이죠. 취득 관련 조세. 자, 뭐가 있을까요? 취득 관련 조세인데 취득세 몇 프로? 취득세 2.2% 이런 거 적어주는 거죠. 농어촌 특별세 0%, 지방교육세 뭐 1% 뭐 이런 거 적어준단 말이에요. 요것이 바로 뭐냐면 세금과 관련해서 적어주는 거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취득세, 또 하나 농특세, 또 하나 지방교육세. 여기는 재산세 적어야 안 돼요. 재산세. 재산세 없어요. 없어요. 적어주는 건 아니라고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8번까지 봤죠. 근데 249페이지에 8번 보세요. 249페이지에 7번 밑에 보세요. 작성 방법이라고 된 거 있죠. 밑줄을 그어줬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거래 예정금액 등의 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예정금액을 적어주고
개별 공시가나 건물의 공시가격도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때예요? 완성되기 전에요? 완성되기 전. 완성된 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게 상식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니까 그걸 적어주는 거니까 완성되기 전이라고 무조건 하셔야 돼. 그리고 거기 셋째 줄에 밑줄 그어진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만약에 임대차를 소개합니다. 그랬을 때는 개별 공시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은 기재를 어떻게 해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죠. 거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조심할 것은 임대차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차?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 자 거래 예전 금액은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임대차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하고 뭐만? 건물의 공시가격만 임대차일 때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 예전 금액은요. 임대차의 경우에 생략 못합니다. 적어줘야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예전 금액은 적어주는 거예요. 임대차니까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적어주시라 이 뜻이에요. 조심하시고 밑에 가시면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인데 세 가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아래쪽에 가면 작성 방법이 있어요. 이 세금 적어줄 때 완성된 때의 세금을 적어줍니까? 완성되기 전에 세금을 적어줍니까요? 완성되기 전이죠. 전. 완성된 때 또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시고 마지막 줄에 만약에 임대차를 소개한다 그러면 그때는 요 세금을 갖다가 그때도 적어줘야 됩니까? 안 적어줘도 괜찮습니까? 안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제외됩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적어줄 게 하나도 없죠.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취득세가 얼마예요? 없지 그런 거. 전세 계약을 했을 때 뭐예요? 농특세, 지방교육세 나올 리가 없죠. 얘네들이 얘하고 관련된 세금이잖아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얘가 나오나?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외됩니다. 저 끝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제외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아까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여기서 보면 아까 기본 확인사항 8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1번부터 8번을 지금 겨우 본 거. 이번에 세부 확인사항으로 넘어가요. 세부 확인사항은 9번부터 12번까지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지금 세부 확인사항 보려고 해요. 그러면 기본과 세부 확인사항 차이가 뭐냐? 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부 확인사항은 지금부터 볼 것은 요 4가지는 직접 확인해서 적어주는데 그 전에 자료를 뭐예요? 손님한테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 세부 확인사항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요구할 수 있다 이 말. 근데 여기 지금 기본 확인사항 그러면 손님한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은 요구할 수 없고 세부는요. 요구해서 도움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 갖고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 8개가 뭐냐. 여기까지 봤고 자 9번부터 보십니다. 9번이니까 지금 250페이지 넘어왔어요. 250페이지 보시면 9번이 제목이 길게 달려있죠. 실제 권리관계 하나 있고 또 뒤에 보면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19번이죠. 9번 항목은 가만히 보면 2개예요. 2개. 2가지입니다. 2가지. 어떻게 2가지예요? 하나가 실제 권리관계. 이건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공간에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는데 등기부에 안 나오는데 권리관계. 유치권 이런 거 대표적이지 않나요? 유치권 등기 능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 능력이 없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배웠던 분묘기지권 이런 것도 등기 능력이 없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또 그렇지. 등기부에 안 나오지만 또 권리 행사를 톡톡히 하는 게 법정이상권, 지상권 중에 법정이상권이 있죠. 등기부에 안 나타나도 이건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요 실제 권리관계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일 많이 만나는 것은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주택 임차권. 이 주택 임차권은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임차권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어. 왜 없다고 그래요? 등기 능력은 있는데 주인들이 등기를 안 해주지. 등기 혼자 하나요? 주인이랑 같이 하지.
근데 주인이 협조 안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들은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자기 등기부에 스크래치 간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택 임차권 이 사람은 등기부에 올라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죠. 다음 주에 공부하는 거. 주임법에 따르게 되면 이 임차에 있는 이 사람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 인정해주고 막 그러죠. 등기부에 안 나오는데도 권리 행사를 톡톡히 한다고 얘네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 적어주는 거예요. 세입자 보증금 2억에다가 월세 100만 원에다가 계약기간 언제까지다. 그거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를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이거 만날 일 없어요. 솔직히 없어. 이거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여기 위에 있는 거 뭐예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은 뭐예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죠.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비싼 물건이에요. 비싼 물건. 비싼 물건 누구 거로 할 건지, 집 안에 있는 거, 마당 안에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해요. 자, 비싼 물건 어떤 게 예가 될 수 있을까요? 마당에 있는 것 중에 비싼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당에 있는 것 중에 비싼 돌 같은 게 있죠? 왜 돌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정원석 이런 거 있잖아요. 정원석. 예? 비싼 거 있더라고. 예? 정원수는 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정원수. 나무, 비싼 나무 있죠? 이런 거라든지. 집 안으로 들어오면 비싼 게 뭐가 있어요? 비싼 거. 하여간 여기는 비싼 거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싼 거.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방 안으로 들어오면 비싼 거 뭐가 있어요? 고급 등, 고급 조명시설 있죠? 이런 거, 몇백만 원씩 하는 거, 이런 것들. 그거 자기 거라고 서로 싸울 수 있죠. 거래할 적에. 예, 그래서 누구 거로 할 건지를 갖다가 정해 주시라. 이런 데 비싼 거. 입장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거기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그래서 동그라미 9번의 작성 방법 보시면 밑줄이 셋째 줄까지 쭉 그어져 있죠. 그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밑줄 그어진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그은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10번째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왔습니다. 중요한 거.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10번에 10번. 10번 제목이 뭐예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그 건물, 주거용 건축물, 아파트나 빌라나 뭐 이런 거 내외부의 시설의 상태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수돗물 잘 나오는지, 전기는 누전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지? 그렇게 비만 오면 혹시 그런지 누전되는지, 가스, 주방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주방에서 가스를 쓸 때 도시가스를 쓰는지 뭐 이런 거예요. 요새는 도시가스 보고 말고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인덕션이라고 그러나요? 저도 그거 사고 싶더라고. 보기도 좋고. 그거 얼마씩이에요? 100만 원 정도예요? 그게 이제 지금 목표입니다. 인덕션. 그게 쓸 때도 저 뭡니까? 편하죠?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의견이 갈리네. 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 밖의 방식 이거 적을 수 있죠? 인덕션 같은 거에. 그 다음에 소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렇게. 소방 이렇게. 여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형광펜 이렇게. 옆에 적으실 때 비상벨 X. 자, 여기 소방에다가 비상벨 있냐 없냐 이거 적는 거 없어요.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은 비상벨이 아니고 뭐예요? 경보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인데 우리끼리는 경보기. 이렇게. 경보기 중요합니다. 소방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보면 여기 조그만 것이 있는 것 중에 쭉 읽을 중에 아파트 포함이에요, 제외요? 아파트 제외라고 돼 있죠? 거기가 출제거리요. 한 번 나왔지만 또 나올 겁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 경보기를 적어준다. 아파트 빼고요. 포함 그러시면 안 돼요. 아파트 제외요. 이거 진짜 걱정되는데 아파트 제외라고요. 그 다음에 난방 방식, 그죠? 중앙 공급식인지 개별 난방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승강기 왔다 갔다 잘 하는지. 그 다음에 배수는 문제가 없는지, 그죠? 여기 각종 시설의 상태입니다.
그 시설의 상태는 뭐 뒤에다가 시설 붙여봤을 때 말이 돼요. 대부분 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설비시설, 설비시설, 소방시설, 난방시설, 승강기시설, 배수시설, 시설의 상태죠. 이건 어떻게 이거 조사해서 여기다 적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제일 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여기는 지금 또 여기 세부 확인사항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구해서 물어본다고요.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적어준다. 이거 물어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 에? 예를 들어 수돗물 잘 나오는다. 잘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이 얘기지. 그렇지 않고 조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 틀어보고 돌아다녀야 되죠? 잘 나오는지? 아니, 그거보다는 물어봐서 그냥 하는 게 좋겠죠. 도움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수 문제도 그래. 이게 배수 특히 더 문제가 될까요? 배수 같은 경우에 이거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물을 흘려보내봐야 돼.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특정한 계절에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여름에만 또는 겨울에만. 그죠? 특정한 또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알기 쉽지 않죠. 그 물어봐요. 배수에 문제 없으시죠, 사장님?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게 상태에 관한 자료이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서 기재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밑으로 그어진 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료를 뭐 해서?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적는다고 돼 있죠?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적는다. 요구란 말이 꼭 와야 됩니다. 빠지면 틀립니다.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내놨어요. 오해. 요구란 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까 기본 확인사항은요. 기본 확인사항은 다시 걱정돼서 안 되겠네. 기본 확인사항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구해서 확인한 걸 기재한다고 여기서 땡이요. 여기는 요구해서 확인한 걸 기재하죠. 이걸 빼면 오히려 틀려요. 그냥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개공이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땡. 뭐가 들어가야 돼? 요구. 우리 과목은 이런 거 하는 과목인 거예요. 뭘 크게 바라면 안 돼. 예. 자, 그 다음에요. 11번 보십니다. 벽면 도배 상태 나왔죠? 요거 조심할 게 벽면 도배 상태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하고 달라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러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배수, 승강기 뭐 이런 거죠. 벽면 도배 상태는요. 따로예요. 따로. 내 외부란 말이 있으니까 여기 막 거기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벽에 균열이 있냐 없냐, 누수 부분이 있냐 없냐를 체크해 주는 거. 이때도 어떻게 이걸 조사하셔야 되겠어요? 균열이나 누수 같은 거 파악하기 쉽지 않죠? 그 물건 주인한테 뭐라고 해요? 물어봐. 자, 여기 누수된 데는 누수 부분은 없죠? 물어보는 거야. 물어봤더니 주인이 뭐예요? 눈이 파르르 떨리는 거야. 그럼 이상하다? 아니면서 조사를 잘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쪽에는 이렇게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자료 요구. 네. 그 다음에 12번에 적어주는 거. 요거 별거 없죠. 일조량 요 체크해보세요. 일조량 적어주죠. 뼈뜨는 거. 소음 또요. 진동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비선호시설은 혐오시설이죠. 주변에 영안실이 있네. 영안실. 자, 비선호시설은 여기 환경조건란에 적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영안실 환경조건에 적는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그 비선호시설은 따로 있죠. 아예 족보가 틀립니다. 비선호시설은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돼.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 영안실 나오잖아요. 그냥 물어보긴 뭘 물어봐. 그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소음이라든지 일조량은 진동은 더 그렇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물어볼 필요가 있죠? 일소진 이거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요구.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이제 252페이지 왔어요. 이제 13번째 이거 칠판에서 봐봐. 13번째가 뭔지. 13번째 항목이 뭐죠? 중개보수죠? 지금까지는 지금 두 단계를 넘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 기본 확인사항 요구할 수 없는 거, 세부 확인사항 요구할 수 있는 거, 요구할 수 있는 거 요 4개. 이제 마지막 덩어리 보수야. 보수. 마지막은 보수. 여기다가 중개보수 78만원 적고 실비 700원 적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계 78만 700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디를 별표하시느냐. 자,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액 적을 때 보수 지급 시기 적습니까?
그게 포인트. 보수 지급 시기 적죠. 별표, 형광펜. 보수 지급 시기도 기재하는 칸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수 지급 시기.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보수 적을 때 산출 내역도 적죠. 산출 내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8천이다. 그러면 1억 8천 곱하기 0.5 이렇게 이게 산출 내역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거래 예전 금액에다가 뭘 곱해요? 0.5 이렇게 된 거지. 요일을 곱한 거라고. 이게 산출 내역 적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가 밑에 조그만 글씨예요. 여기 적을 때 금액을 적을 때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가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라고 쳐봐요. 이거 적을 때 부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금액을 적습니까? 뺀 금액을 적습니까? 이거 금액 적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적어요? 뺀 금액을 적어요? 누가 뺀다고 그래요? 누가 뺀다고 그래요? 그렇죠? 일반 과세 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놨을 때는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돼요? 80만 원이면 별도로 부가가치세 8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죠. 10%인. 그럼 별도로 부과될 수 있겠죠. 8만 원이. 그런데 만약에 세무서에 사업자를 낼 때 간이로 많이 내잖아요. 간이 과세 사업자다 그렇게 됐을 때 중개보수 80만 원 받죠? 그러면 끝이죠.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로 여기에 별도로 받을 수 없고 요 안에 포함된 걸로 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누구죠?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 과세사업자, 포함돼서 받는 경우도 있죠. 누구죠? 간이요. 간이 과세사업자. 두 가지가 다 있으니 여기 끝에 뭐라고 정해놨어요? 별도로. 요거 형광펜 칠하셔야 되는데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별도로 부과될 수도 뭐요?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런 금액을 적을 때, 보수를 갖다가 적을 때 말이에요. 산출내역 적을 때 어떤 금액을 기준해서 보수나 산출액을 갖다가 적고 또 계산해냅니까? 어떤 금액 기준이죠? 거래 금액입니까? 거래 예전 금액입니까? 그치, 밑에 예전 금액이라고 막 밑줄 그어져 있죠? 예전 금액을 기준해서 계산하고 예전 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일한다고 나오죠? 둘 다 거래 금액이에요? 뭐예요? 예전 금액이다. 그것이 출제됐었죠. 거래 금액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 얘기가 나왔죠, 지금. 어? 그쵸? 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 자, 매도인이나 매수인처럼 손님들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와, 이 생년월일을 적는 칸이 있네. 이거 생일 선물 보내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봅니다. 여기다가 매도인, 여기다가 서명,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어요. 그 매도인 여기다 어떻게 하시면 돼? 사인.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도장 갖고 왔으면요. 꾹 눌러도 되고. 이게 서명 또는 날인. 요곳은 출력하시면 돼. 입력해서 출력할 때 컴퓨터로 그렇게 해도 돼. 자,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나 안쪽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 있죠? 달라요. 여기는 출력하시면 안 돼. 여기는 어떻게 그대로 공란으로 빼고 여기다가 어떻게 소공이라고 하면 요 위는 개공이야. 개공은 이제 여기다 자필로 이름을 써 이렇게. 그죠? 쓰고 그 다음에 뭐 또 해야 돼? 날인도 빡 눌러야 돼. 자필로 이름도 쓰고 날인도 하고. 이게 필적 감정 때문에 그래요. 소공이다 그러면 이민정이다 그러면 자필로 이렇게 쓰셔야 돼. 그죠? 나중에 필적 감정 이게. 예.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필적이 다 똑같아. 지금 봐요. 똑같잖아요. 필적이. 그럼 한 사람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도장은 딴 도장이 눌려 있어도 그렇잖아요.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필적이 막 달라야지. 그러니까 흉내 내더라도 어떻게. 그래서 가끔 소공들은 사장님 필적을 갖다가 흉내를 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연습을 시킵니다. 사장님 필적을 보고서 그대로 뺏겨. 이렇게. 그랬다가 이번에 들켜갖고 자격정지 6개월 맞았단 말이에요. 6개월. 자, 6개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서명 플러스 뭐예요?
서명 플러스 날인,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니까 이제 지금부터 아따 진도 이거 언제 몇 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3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은 뭐 걸으세요. 살도 뺄 겸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